이게 어제 담화는 이야기하기는 싫습니다만은 하지 말아요. 담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변론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변론서다? 그다음에 내가 봐준 거야라는 것 같아요. 마음의 기저에는. 내가 말이야 진짜 뭐 300명밖에 동원 안 했고 네. 그리고 내가 그냥 뭐 새벽이나 했으면 주말에 했으면 다 거짓말이었잖아. 다 끝나나. 근데 내가 그냥 봐준 거야. 내가 할 300명만 동원한 것도 거짓말. 네, 뭐 부사관들만 동원했다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 수방사는 사병이 왔었고 1180명 정도 동원이 됐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 대기를 하고 있었고 기본적인 기저에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너희들 봐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 그런 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자기가 이제 탄핵 국면으로 가던 재판 국면으로 가던 어떻게 변론할지를 법률가적 뭐 본인이 그 얘기 했다는 건 아닙니까? 내가 변론력에서 한번 써볼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능력한 변호사들. 네, 그렇죠. 저도 그걸 느꼈는데 그렇게 특수부를 오래 했는데 네. 그러면 잘 썼는데 어제 근데 이제 끝나자마자 사실상의 자백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로 그렇게 보면 잘 써진 변론요지서도 아니고 저는 그거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이게 내란 이후에 사실상 행동을 요구한 거잖아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맞아요. 이게 부정선거고 네.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한국 근현대사에서 계속 있어왔던 뭐 백색 테러라든지 이렇게 부르는 어떤 행위들을 지침을 준 거나 사실상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국회 청원이라든지 시민청원에 계속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청원들이. 그리고 어제 광화문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집회가 경찰이 어저께는 아슬아슬하게 관리를 했지만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됐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미 경무를 내렸기 때문에 이들이 행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집회에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회를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근데 굉장히 성숙하게 대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말하자면 충돌 상황이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만들어버렸다. 이 상황을. 이게 어제의 포인트고 나쁜 대통령. 네, 탄핵이 되던 탄핵 이후에 뭐가 되던 저는 이게 굉장히 또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괴롭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금 오늘 갤럽도 나왔지만 10%의 지지층은 여전히 이 문제에서 전혀 다른 유니버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한국 사회의 어떤 갈등을 초래하는데 역대 어느 대통령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자기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건 사실상 내전 상황이야 우리가 싸워야 돼 마지막에 멘트가 계속 강조되는 멘트가 뭡니까?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요. 누구랑 싸울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 85% 자기를 잘못했다고 하는 85%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싸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우리가 비이성적이다 뭐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한 국가를 통치했었고 여전히도 뭐 통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아니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10%지만 이 10%가 정치 경제 언론 권력의 50% 이상을 과점하는 상황이 역사적으로 계속돼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 집단 으로 만약에 뭉쳐져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30-40%의 지분, 국회에서의 30-40%의 지분은 뭐 인정해줘야지.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지. 근데 이게 10% 정도 가지고 있는 그냥 아스팔트 우파 있잖아요. 극단적인 사람들. 그리고 뭐 그냥 이게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들.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정치계 그다음에 경제 쪽에도 많은 상당수의 많은 멸콩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경제계 기업인들 중에서도 아주 이상한 자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언론도 그렇고 요거는 이 사회 구조가 조금씩 아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뭐 사용을 시킬 수는 없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소수화되는 작업들은 조금씩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도 개선도 해야 권력 구조에 되고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그들이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그들이 정치 권력으로 이렇게 과점으로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네. 최경영 앵커님이나 우리 김한 기자님, 김민하 평론가님이 네. 저 장성철을 네. 상당히 좀 칭찬을 해주셔야 된다. 어떤 측면에서? 이 정권 들어와서부터 제가 비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폭발을 해야, 더 폭로를 해야지 더. 그럼 난 진짜 이미 저 상태면은 저 벌써 이미 드럼통 끝났어요. 그러면 16명 안에 들어가죠. 들어가죠. 이게 그러니까 명단이 몇 명이? 16명이? 한 뭐 100명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지금 뭐 10명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16명 더 많다.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렇게 폭력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저 집단을 향해서 제가 집권 초기부터 계속 비판하고 바른 말을 하고 그런 점. 또 하나는 저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았다. 제가 얼마나 심기가 굳은 사람이냐. 그거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신기가 굳은 사람임을 인정하니까 합리적 보수로서 하긴 그러니까 야 여기 이거는 야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간중간 듣는 이야기들을 그 중요한 취재 소스로부터 듣는 이야기를 제 TV에서 그냥 쓱 해버렸거든. 어? 소스는 안 밝히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다 맞아떨어져.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극단적이고 좀 멍청하고 비겁하고 게으른 것도 이제 쭉 나오잖아요. 예, 경찰 사이카, 뻥카 출동한 거 이런 것도 쫙 나오잖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